이제 리튼에는 5개 이상의 언어 모델들이 탑재되어 있고 유저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모델이 점점 선택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기업들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델을 좀 종합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성 AI를 안 쓰는 그 해당 직군의 사람들이 좀 많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생성 AI 서비스 리튼의 이세영 대표님이십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생성 AI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리튼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또 얼마 전에 열렸던 CES에서는 생성 AI 최초로 혁신상까지 수상한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이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리튼이라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리튼은 생성 AI를 기반으로 이 생성 AI의 가치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최근 크게 화제가 됐던 챗GPT도 이런 생성 AI를 기반으로 실제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리튼 또한 다양한 실무자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성 AI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생성 AI 기반의 서비스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무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주로 현재 지금 저희 유저들을 보았을 때 뭔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지속적으로 그런 판매, 판촉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커머셀러나 중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또 창의적인 표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마케터 분들이나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또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되게 업무 자동화나 효율화를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한 좀 리소스가 부족한 스타트업들,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어요? 리튼이라는 큰 제품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제품 안에 50여 가지 장문 과정들을 다루는 개별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리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간단한 로그인 과정만 거치면 이제 바로 작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이제 툴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희 리튼 외에도 이제 리튼 도큐먼트나 리튼 트레이닝과 같은 또 별도의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서비스들은 또 각 교육 목적이라든지 또 전문화된 글쓰기 목적이라든지 맞춰서 이제 리튼에서는 조금 분리돼서 더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홈페이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튼 트레이닝인가요? 네, 리튼 트레이닝. 같은 건 어떤 서비스예요? 리튼 트레이닝은 저희가 이번에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던 그 생성 AI에서 최초로 받기도 네네. 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생성 AI, 또 초거대 AI 모델들이 마치 글쓰기 선생님이 돼서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다 써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네. 이 리튼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계속 제안해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거는 보통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튼 도큐먼트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예요? 리튼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사업 계획서나 뭐 보고서나 보도 자료와 같은 것들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그런 전문화된 글쓰기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들이나 또는 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의 맥락을 입력을 해주면 장문에 방대한 문서들이 초안들이 막 생성이 되고요. 유저는 쉽게 수정하거나 다시 생성하면서 한편의 그런 그 문서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리튼의 기본적인 서비스들도 사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들어가서 직접 몇 개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써주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뭐 도큐멘트랑 별개로 기본적인 리튼의 서비스인가요? 리튼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네. 또 실제 B2C 유저들에 조금 더 타겟화되어 있는 일종의 생성 AI가 주는 가치들을 모아놓은 약간 백화점과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좀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문의 순간들이나 창작의 순간들을 돕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리튼이라는 제품이 있고 리튼 트레이닝과 도큐먼트 같은 하위 제품들은 네네. 이제 좀 특화된 제품이고 대부분 다 리튼에 모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한컴 이렇게 네, 실행해 보면은 뭐 학교용, 네,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튼도 이제 교육용 이렇게 있는 거고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아예 기업용으로 패키지로 판매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B2B. 네. 그리고 리튼 일반 사용자 기준에서 리튼을 사용하려면은 아까 뭐 로그인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리튼에 들어오기
온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글을 써야 되거나 네. 또는 뭐 이미지가 필요하거나 또는 창작을 해야 되거나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그 업무의 니즈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 니즈에 맞는 툴을 선택하거나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챗 리튼이라고 하는 그 대화형 인터페이스도 이제 탑재를 했는데 그런 대화형으로 이제 자신의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들을 계속 이제 인풋을 넣어주면 리튼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그것들을 한편에 완성도 높은 초안으로 작성해주거나 네. 또 계속 대화를 통해서 수정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케팅 홍보 문구를 페이스북용으로 작성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다시 물어보는 건가요, 저한테? 네, 뭐를 뭐를 팔고 싶어라도? 맞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매실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응답이 오고 맞습니다.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죠. 대화형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대화형으로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데일리하게 좀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되게 쉽게 인풋들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도 따로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약 4개월 만에 지금 이제 1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자주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 네. 또 그 유저들이 생성해내는 생성량 또한 지난 출시 이래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한 20억 단어 이상 생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AI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2월 18일부터는 무제한 요금을 내놓으셨다고 제가 맞습니다. 봤습니다. 그게 네. 비용이 감당이 되나요? 저희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네.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 회사의 원래 로드맵에 있었던 전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외 유니콘 기업들 중에 이제 제스퍼라든지 이제 몇몇 저희와 좀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초기에는 비용을 AI를 가동해서 내가 생성받는 글자 수 단위로 부과를 했습니다. 아, 받는 글자 수로 예. 결과물의 글자 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자에 얼마, 월 5만자에 얼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제를 진행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믿었던 것은 AI를 가동시키거나 AI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앞으로 점점 더 명예 수렴에 점점 더 저렴해질 것인데 그렇죠. 네. 이런 AI를 작동함으로써 과금을 시키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쉽게 구식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주목했던 것은 생성량에서 생성해주는 그런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보다 무료인 사람도 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유료인 사람은 정말 쾌적하고 빠르고 더 좋은 모델로 잘 생성할 수 있을 때 가치를 내고 돈을 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저희 전환했을 때도 그런 유료 전환의 차이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유저들이 많이 결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유료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제가 유료는 현재 35,000원 월. 가량의 월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겨대 AI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계세요? 네, 리튼 또한 챗GPT에 기반이 됐던 GPT 3.5뿐만 아니라 네. 뭐 국내 기업들 특히 네이버나 네. KT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픈 소스 환경에서 이제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또 좋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까지 되게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LLM을 모두 사용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리튼에는 5개 이상의 언어 모델들이 탑재되어 있고 그 언어 모델들이 뭐 툴에 이제 특화돼서 언어 모델들을 따로 만들거나 네. 또는 이 툴에는 어떤 언어 모델을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조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툴에는 어떤 AI 모델을 쓰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 툴 안에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자신의 이제 생성물들을 보여주고 유저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모델이 점점 선택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국 이용자들이실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이용자들은 어떤 모델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네.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만든 언어 모델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어떤 특정 툴에 있어서는 유저들의 그 니즈를 이제 정확히 파악해서 그 툴에 맞는 작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도 그 언어 모델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접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GPT 모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저희 네. 데이터들을 파인 튜닝하거나 추가 학습시켜서 저희만의 작은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분들은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좀 쓰이겠네요. 네, 저희 툴이 어떤 유저의 니즈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 모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모델 또한 한국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GPT와 하이퍼클로바의 이 차이는 학습한 데이터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GPT에 대비해서 네네. 하이퍼클로바는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이상 학습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1년도에 GPT를 이용해서 네. 이런 생성 AI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21년도 5월에 이제 네이버가 이 하이퍼클로바를 만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네이버 팀과 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런 한국형 생성 AI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서비스는 한 가지 LLM에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다양한 모델. 저희는 지금 이제 언어 모델만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희는 실제로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도 베타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문구를 생성하고 그 광고 문구에 맞는 이미지도 생성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과 또 이미지 모델, 두 모델들을 같이 제공하는. 앞으로 서비스 기업들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모델을 좀 종합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LLM이 뭐 더 늘어나고 늘어나면수록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좋은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이 시기가 그렇죠. 되게 큰 기회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생성 모델들은 이제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적인 이해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해외에서 모델들을 만들 때는 뭐 특정 부분들은 이제 챗GPT처럼 대화형이 가능한다든지 또는 논리성이 되게 뛰어난다든지 사실성이나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다든지 또 하나의 가치로는 이 모델의 이 구조나 이 모델의 학습 경과 같은 것들을 모두 공개하는 네. 그런 이제 좀 오픈 소스로서 접근하는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모델 개발사들마다 또 모델들마다 되게 특징과 장점이 다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같은 응용 기업들은 그런 장점들을 잘 흡수해서 잘 조합해서 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쟁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성 AI가 어떻게 보면 도구인데 네. 또 생성 AI 기업 입장에서는 네. LLM이 또 도구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LLM은 지금 사용하는데 뭐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GPT로 아까 이제 21년도부터 네네.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정말 비쌌습니다. 모델이. 네, 아. 모델 한번 가동하는데도 비쌌고요. 오. 근데 이 모델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가격이 3분의 1로 줄었다가 네. 또 한 10분의 1로 줄고 가격이 계속 되게 계단식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그런 GPU, 클라우드 GPU 자원도 네네. 되게 급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비용들은 점점 더 싸지고 있고 그 싸지는 비용들에 따라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범위가 되게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점점 싸지는 거예요? 컴퓨팅 비용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 인프라 영역의 발전도 있겠고 그렇죠. 네, 이 모델의 또 경량화나 효율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항상 어떤 기술이든 처음에는 소수에게만 제공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비쌌다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게 제공되면서 점점 싸지는 그 사이클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뭐 등등을 가져와서 결국 파인 튜닝을 다 하셔서 지금의 서비스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어요? 초기에 저희가 했던 방식은 모델 크기가 크고 되게 범용적인 모델들이다 보니까 몇몇 예제들만으로도 그 목적성을 띌 수 있게 작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먼저 시장 검증을 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데이터들이 정말 방대하게 쌓이고 나서는 특히 유저가 어떤 세그먼트의 유저가 어떤 형식의 아웃풋들을 좋아했는지 데이터가 지난 4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쌓였는데 네네. 그 데이터로 파인팅들을 시도해 보니까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범용 모델보다 특정 분야에서는 더 이제 높은 퀄리티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게 서비스를 내놓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쓰면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나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연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제 리턴 서비스도 학습을 하고 개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좀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막 하잖아요. 계속 챗 GPT에도 뭐 오류 잘못된 정보를 이게 맞다라고 네. 입력을 한다든지.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리튼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세요? 뭐, 안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나쁘게 활용돼서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또 서비스가 사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편향적인 발언들을 유도하거나 이제 혐오 표현들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들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윤리 필터를 만들어서 이제 현재도 지금 수많은 시도들을 많이 막아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되게 안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윤리 필터는 그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죠? 내재화한 팀도 있고 네네. 외부 툴을 쓰는 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재화의 길을 택했고요. 네.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그 인풋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 편향적이거나 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막아야 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필터고요. 이게 비단 인풋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만들어낸 생성물, 네네. 아웃풋도 이게 과연 유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답변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물론 아직까지 이제 미탐지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오탐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점 더 이제 많이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것도 다 AI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물도. 네, 결과물 유저한테 내보내주기 전에 빠르게 필터를 돌고 유저한테 나가는. 그럼 리튼 서비스 지금 뭐 4개월 운영을 하시면서 눈에 띄는 활용 사례 같은 거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챗GPT가 이제 크게 뜨고 나서 오픈AI가 밝힌 게 주로 챗GPT 유저들은 뭐 콘텐츠 생성, 콘텐츠 네. 초안 작성, 그리고 아이디에이션과 브레인스토밍,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자동화 이런 곳들에 쓴다라고 밝혔었는데 네네. 되게 그것과 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로 사용 사례들은 초안들을 많이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쓰거나 또는 뭐 카피라이팅과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에이션들이 필요한. 네네. 과거에는 이 고유하면서 방대하다라는 말이 되게 역설적인 말이었거든요. 네네. 마케팅 문구 100개 써와 하면은 고유하면서 방대하게 쓰려면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생성 모델들은 그게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데일리하게 제품을 올리거나 또는 데일리하게 포스팅을 해야 되거나 네네. 그런 경우에 제품 소개글을 쓰거나 네. 상세 페이지를 쓸 때 도와주는 툴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되게 눈에 띄게 저희가 이제 좀 봤던 사례들은 네. 저희는 정말 2030 그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쓸 줄 알았는데요. 네네. 오히려 4050 중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뭐 상세 페이지 자동으로 맞습니다. 작성하고, 뭐 인스타그램에 물건 파시는 분들 공구. 이렇게 네. 공구 올리고, 더 좋아지면은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이 창업 이전에 네.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글쓰기를 돕는 컨퍼런스를 운영했었던 배경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창작 과정에서 도움을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5만 시간 정도 청소년과 대면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보도자료나 또는 장문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이 표현되는 게 되게 쉬워지면 네. 오히려 사람들은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사람과 대면한다거나 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성 AI가 어떤 특정 직업을 대체하거나 뺏기보다는 생성 AI를 안 쓰는 그 해당 직군의 사람들이 좀 많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생성 AI가 좀 대신해주면은 오히려 그 남는 시간을 네. 좀 다른 데 더 쓰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